임신 중에 한약이 진짜 괜찮을까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임신 기간에 먹는 한약뿐 아니라 여성들의 전생에 걸쳐 한약이 필요한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약이 도움이 되는 시기는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생리통이 생기게 됩니다. 생리통은 크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뉘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 1차성 생리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럴 때 한방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혼 후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궁의 문제인지 배란의 문제인지 혹은 남성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배란을 도와주거나 착상을 잘 되게 하는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난임 처방의 경우에는 기운이 부족하고 자주 피곤하다면 기허, 피가 부족하고 자궁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혈허, 자궁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착상이 잘 안 된다면 어혈,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이런 원인이라면 기울, 과체중으로 우리 몸에 습기가 많거나 노폐물이 과다하게 되면 담음, 이런 등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찰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 전조증이 있는 경우 태반을 안정시켜서 유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처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약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한 입덧의 경우에는 한약 자체도 삼키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커피 마시듯이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임신 9개월이 지나면 이제 출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은 보통 불수산이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불수산은 부처님의 손 같은 한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을 빌려서 출산을 도와준다는 뜻의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보통 출산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주로 한의사의 가족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면은 산후 보약이 필요합니다. 10개월이라는 임신 과정과 힘들었던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산모의 체력은 바닥이 나죠. 또한 출산 시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반과 전신 관절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유를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흔히 산후풍이라고 불리는 산후 관절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산모의 몸 상태를 살펴서 제왕절개 출산을 했는지 자연분만을 했는지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지 분유 수유를 하고 있는지 몸이 부어 있는지 아닌지 등등을 살펴서 맞춤 한약을 처방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금방 40대 후반이 되게 됩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갱년기는 한방에서는 수화상제, 즉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폐경이 되면서 물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의 기운만 남아서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상열감, 다한,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진액이나 피 같은 물질을 보충해줘야 증상이 완화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사실 한의학은 인체의 오장육부 중 넘치면 빼주고 부족하면 보충해주는 그러한 의학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일생에서 한방치료가 도움이 되는 시기를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